네, 안녕하세요. 금융치료사 닥터 프로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일봉 차트 대입을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종목은 이제 GN1 에너지라고 합니다. 코드 번호는 270520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이평선까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좀 익으시다 보니까 아마 여기 뭐 매물대 있네. 과거에서부터 좀 잡으면은 뭐 이런 라인들을 뭐 하나씩 또 막 잡기 시작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여기가 저항받았구나. 뭐 이런 거 눈에 보이시겠지만 뭐 지금은 일봉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한 번에 대입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거는 좀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일봉 파트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거래량을 꺼내 놓은 이유는 어, 거래량을 조금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의 이해가 조금 더 편하시겠다라는 생각에 좀 꺼내놨습니다. 아무튼 참고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뭐 이 종목인데 보시면은 종가가 24.28% 302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처음부터 보셨다시피 이 매물대 뭐 저항을 만든 건 맞고요. 근데 이 캔들을 좀 이렇게 보니까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예, 많이 올라갔는데 차트를 한번 보니까 27.37%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27.37%면 상한가 갈 수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한가 가기 전에 밀리는 이유들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저항대입니다. 예, 저항대. 자, 그러면 27.37%에서 24.28%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은 약 3% 정도 밀렸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보통 이게 뭐 갭상을 시작하든지 갭하락으로 시작하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크게 터진 날은 다음 날 보통 조정을 갖거나 아니면은 이제 싸우게 돼요. 그래서 다음 날 이제 거래량이 좀 안 나오면은 조정대이고 조정대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뭐 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두께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거래량이 좀 적게 나와요. 그래서 방향성을 잡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거래량이 좀 크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매물대의 저항이 좀 거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중요한 거는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밀렸냐 안 밀렸냐를 판단해야 돼요. 제가 이제 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끔씩 이제 뭐 세력이 털어낸다거나 그런 부분들에서 속임수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속임수는 이거 속임수 아니야?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속임수는 속아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사고 팔고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다음 캔들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캔들. 보니까 갭상이 나왔었죠? 한번 시가 따져볼게요. 자, 시가가 4.97 굉장히 이제 상승폭이 좋아요. 상승폭이 좋은데 저가 0.17% 제가 이제 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게 보통 라인을 잡을 때 한 5%대 미만이면은 전 종가를 보통 잡는다. 그런데 제가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도 분차트 라인이 다 존재합니다. 그 여기서 싸운 흔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뭐 저기 근방에서 끝났겠죠. 자, 그리고 거래량의 표를 보니까 얘는 진짜로 싸웠네요. 진짜로 싸웠고 뭐 과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항대가 좀 있고 아직은 싸우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싸우고 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성격 급한 5일선과 11선은 점점 가까워져요. 예,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손절가가 이제 일봉상 잡기 편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싸우고 있는 거지, 싸우고 있다지, 졌다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싸우고 있다. 지고 이기고는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시장에 따라 다른 건데
지금이 이제 시장상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죠. 시장상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차트의 분위기를 판단을 해서, 어, 지금, 좀, 차익 실현하는 단계야? 아니면은, 좀 보는 단계야? 그거에 따라서 대응법이 좀 달라지겠죠. 예, 이런 것들은 차트 합치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은 캔들 분석에만 조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추가로 보면은, 이 캔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캔들은 아직 싸우고 있다. 네, 그래서 12.42% 굉장히 수급도 세고 캔들이 오픈됐으니까 조금 하나씩 빠르게 볼게요. 자, 이 캔들도 싸우고 있다. 여전히 종가의 힘이 거세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가가 9% 거의 10%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손절가를 에, 여기까지 잡는 건 흔치 않아요. 전일 종가까지 잡는 건 흔치 않고 보통 이럴 때는 차익 실현 한번 좀 해주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뭐 빠지고 올라갔는지 아니면은 아, 뭐 올라간 다음에 빠졌는지는 사실 분차트를 봐야만 아는 거고요. 예. 예, 캔들을 보니까 얘네가 저항이 굉장히 거셀만해. 예, 거셀만해 라는 것들이 딱 보이죠. 일단은 궁금증을 하시니까 여기 라인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라인 하나가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매물대와 지지저항 포인트가 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도 역시나 뭐 한 4,600원대 또 뭐 이렇게 좀 잡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전히 싸우고 있고 거래량을 보니까 진짜다. 자, 그런데 얘는 캔들이 큰 거 보니까 29.92 상한가 가도 자, 그럼 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캔들은 역시나 캔들의 성향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차트들을 전체다 보시면은 얘는 윗꼬리 아랫꼬리가 전반적으로 많이 달리는 차트예요. 그래서 좀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면서 뭐 방향성을 잡는 그런 차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키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때그때 컨디션도 다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지에논 에너지는 윗꼬리 아랫꼬리가 전반적으로 많이 달리는 차트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결과론적인 것보다는 중간중간 차익 실현을 한 번씩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다음 날에도 24.62. 자, 그런데 지금 폭을 보면은 저가가 마이너스 5%잖아요. 고가가 24%고 그러면 29%거든요. 역시나 변동폭은 굉장히 좋아요. 변동폭은 굉장히 좋고 근데 거래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저항 때 저항받는 것도 다 나오고 그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 차트도 지금 다 진짜로 싸우고 있고 그런데 지금 4일 연속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도 아직 못 잡았다라는 거는 점점 매수세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정대가 하나 나왔죠? 예. 서로 이제 약간 휴전 느낌? 이제 매수와 매도가 전체적으로 휴전 느낌이고, 지금 보면은 이러면서, 우리가 말했던 5일선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자, 지금 이 설명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갔는데, 일봉뿐만 아니라 좀 알아야 되고, 거래량 알아야 되고, 라인을 알아야 되고 하는 이유가 이 차트 하나만으로도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 볼게요. 이 거래량이 없고 캔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 방향성을 정하는 건데 어찌됐건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살짝이라도 우위입니다. 자, 갭상이 안 나왔죠. 갭상이 안 나오고 또다시 조정대. 그러면서 5일선은 가까우고 있죠. 자, 그러면서 보면은 우리가 추세라는 걸 배웠죠. 기울기가 지금 상승해서 옆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언제든지 매도를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를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매도를 내 기분상으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또 다시 튈 수도 있는 거고 또 다시 죽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과치를 보시면 돼요. 자꾸 나는 최고점에 팔겠어. 오히려 최고점에 못 팝니다. 차라리 나는 어깨에 팔겠어 라고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얘도 보면은 지금 상승을 했죠. 음.
근데 지금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안 나와요. 1차 물량은 끝났다는 거고, 자, 지금 뭐 한 2,500원에서 거의 5,000원대까지 갔으니까, 예, 거의 100%는 찍은 거죠. 예, 이게 개미 입장과 여기에서 뭐 이제 차트를 만드시는 사람의 입장은 다른데, 100% 이미 먹은 거랑 나는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내 기준에서는 10%, 20% 이거는 그 본인 입장이고, 또 이 차트 입장과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그래서 바닥대 구간부터 얘가 몇 프로 올라갔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자, 얘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1.5% 갭상한 다음에 위로 먼저 튀었을 거예요. 7.8%. 자, 그런데 점점점 밀리죠. 그럼 여기서 밀렸던 이유가 있을 거고, 뭐 아직은 5일 라인, 그리고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얘기는 호가가 좀 튼튼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역시나, 음. 5일선을 이탈하더라도 뭐 파는 경우도 있지만 밑에 라인은 잡아줘야 된다. 자, 그러면서 11선 올라오고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캔들만 보더라도 뭐 이제 거래량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은 조정대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일선 라인보다는 이제 11선 지지를 받게 되고, 이런 조정대는 굳이 막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자, 네. 또 역시나 전 차트에 지지대를 받아주고 있죠. 내가 차익 실현을 충분히 했다면 일본 캔들상에서도 여기가 좀 강력한 라인이네요. 네, 여기까지 좀 봐주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 요소가 있겠죠. 자, 이제 조정 싸움에서 방향인데, 여기를 이제 뚫고 지나간다면 얘 거래량이 터질 거고, 여기를 뚫지 못한다면은 여전히 조정 싸움에서 박스를 형성할 겁니다. 자, 뚫고 날아가네요. 자, 그러면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상한가 찍었는데, 이때는 꽉 찬 상한가이기 때문에 사실 다음날 무조건 갭상이 나와야 돼요. 음, 나와야 되는데, 뭐 이 차트상 이런 모습 지금 처음 보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이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또 아까처럼 반복되면서 분석을 하면서 캔들을 내가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시고, 다른 보조 지표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일본 캔들 대입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이 차트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일본 거래량 이평선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네, 이거를 잘 분석하셔야 돼요. 괜히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뭐 MACD라든지 각가지의 보조 지표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기본에 충실하시는 게 가장 좀 편하고 분석하기도 빠르고, 분석 지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순간적인 판단을 흐려지게 되죠. 자, 다음 날 죽었죠? 예. 뭐 갭상이 나온 건 나오지만 이 힘. 그래서 상한가가 완전히 통일된다면은 점상이 나와야 되는데, 갭상이 이렇게 좀 약간 무르게, 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네. 내가 상한가 갔어. 다음날 얼마에 시작할까? 적으로 10% 이상은 시작하겠지. 근데 5%.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아직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누가 봐도 뭐 이 라인은 튼튼하겠죠. 이 라인은 튼튼할 때고, 뭐 20일 생명선이라고도 하죠. 그런 라인까지 이탈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캔들이 달랐죠. 제가 이 부분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 여기 포인트와 여기 포인트는 이제 매수 매도의 싸움하는 구간이었고, 여기는 이제 그 보시면은 그 조정 구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얘가 마치 통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30% 꽉 찬 상한가를 찍었는데, 그 다음날 얘가 마치 좀 투자자들의 마음을 배신이라도 한 듯한 좀 반응이 좀 시시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다음날에도 나왔지만 죽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얘거든요. 이 꽉 찬 상한가랑 여기랑은 분위기가 달랐는데, 그러니까 반응이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미련 없이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럴 때 특히 차익 실현을 한 번쯤은 분할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봉은 설명할 게 좀 상황상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상 대입을 좀 듣고 싶으시다면, 제가 실시간 방송할 때 좀 질문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 하세요.